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년 전 이탈리아에서 잠적했던 조성길 전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여름 한국에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망명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건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남북 관계에 민감한 사안이 잇따라 불거지자 정부는 공개 대응을 자제하며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군 주요 인물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Il diplomatico scomparso è stato il 5 settembre scorso in occasione di un ricevimento ufficiale. 친구로서 성길아 걱정하지 마라. 북한을 외교했던 너나 나한테 있어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다. 정치적 망명자로서의 신변 안전의 제공기를 우리가 적극 노력해 줄게.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한국 행이 보도된 이후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관련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성길 전 대사 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왔다며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북한에 있는 가족 걱정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11월 조 전 대사 대리가 잠적한 뒤 이탈리아에 남아있던 그의 딸은 북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고위급 외교관 망명 사례는 태영호 전 주연공사입니다. 장성택도 치지 않았어요. 그거 친 다음에 북한 간부들이 김정은을 제안되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성택 같은 걸 다 치는데 제 고모부도 천에 깔리는데 그러니까 모든 간부들이 지금 공포에 눌려서 결국은 슬슬 길 수밖에 없는. 1등 서기관인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경우 직급은 태정 공사보다는 낮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관장 망명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태영호 전 공사 등 탈북 인사들이 한국에서 본격 활동하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다만 조 전 대사 대리가 북송된 딸의 안위를 고려해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조성길 대사 대리가 한국 사회에 와서 특별한 활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남북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조성길 대사 대리의 활동을 한국 정부가 뒤로는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조성길 대사 대리 본인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에 의해서 이 문제가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남북 관계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고위급 인사가 탈북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큰 변수가 되겠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어쨌든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조성길 대리대사의 좀 시일이 많이 지난 이 망명 사실, 탈북 사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남북 관계를 더 훼손할 만한 그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대사 대리의 한국 망명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이 의도적으로 공개를 한 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공개되어지는 것을 당사자인 조성길 대사 대리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너무 넘겨짚으시는 것 같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입국 사실이 공개될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성길 대사 대리의 아내 이모 씨가 북송된 딸을 걱정해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한국 망명 소식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남북관계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전해져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공무원 피살 사건을 북측에 함께 조사하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야당은 숨진 공무원형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고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좀 벗겨달라고 하는데 한 명도 지금 증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 또 국방위원회의 모습인가? 한미 간 공동 첩보 자산인 SI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속시원히 답을 못 들으실 거 아닙니까? 앞서 청와대는 남북 당국이 파악한 사건 경위에 차이가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북측에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하고 남북 정상의 친서가 공개되면서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왔지만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고 북한이 하루빨리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한라인 복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남북은 과거에도 각각 공동조사를 제안한 적이 있지만 실제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북한이 공동조사를 요청한 사례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한미합동조사단이 북측 소행이라고 발표하자 북한은 날조극이라며 외신 인터뷰까지 동원해 반발했고 우리가 하도 이 관계도 없는 이런 천안호와 같은 그런 배를 무엇 때문에 까갔습니까? 깔 필요도 없고 또 무슨 의의도 없고.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측의 말대로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우리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2014년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 것이라는 우리 측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북측은 공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북의 것이라는 것을 비롯하여 북소행설을 들고 나오려면 우리가 제기한 공동조사 요구를 군말 없이 받아물고 응해 나오라는 것이다. 남측이 공동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 그리고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당시 우리가 제안한 공동조사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 사안을 넘어서 미국 대선 이후에 북미 대화의 재개 그리고 그것과 연계한 한국 정부와의 접촉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고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지 북한이 압박을 느껴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핵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던 군간부 2명을 원수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초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80일 전투도 결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얼싸안는 것은 물론 함께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총애를 받은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국정원이 지난 8월 김정은 위원장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며 전략무기 개발 담당으로 밝힌 인물이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 권력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됐고 이번에는 군 원수란 칭호도 받았습니다. 포병사령관 출신으로 전략무기 배치와 운용을 맡아왔던 박전천 총참모장도 원수로 승진했습니다. 공동 결정서를 전달하시고 당과 인민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높은 사업 실적으로 보답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시며 그들을 축하하셨습니다. 인민군 원수는 북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으로 김씨 일가를 제외하고는 역대 5명에 불과합니다. 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고속 승진을 단행한 건데 당장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군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리병철과 박정천 같은 경우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완성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어쨌든 국방력이라고 하는 한 축을 완성하는데 큰 이제 그 성과를 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최고의 칭호를 안기고, 그럼 이제 아직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그 경제 부분에서의 이제 일꾼들에 대한 동료도 되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연말까지 80일 전투를 벌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년 초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노력 동원 운동을 벌이겠다는 건데 외부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믿을 것은 노동력뿐이라는 반증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이후 보름 만에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조성길 대사대리 망명 등 남북관계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촉매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사과 수확이 한창인 농장 모습이 북한 매체의 전파를 탔습니다. 연이은 태풍 피해를 겪었는데 올해 사과 농사가 잘 됐을까요? 북한의 사과밭 풍경 함께 보시죠. 가을 햇살을 한껏 머금고 가지가 부러질 듯 주렁주렁 달린 사과들. 평양의 대동강 과수종합 농장입니다. 열매가 한창 여물 무렵 들이닥친 태풍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착과율이 1.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사과가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정말 따도 끝이 없습니다. 한 나무에 한 200알 정도 많이 달렸습니다. 토양을 분석해 질소 비료와 인비료를 적절히 줘 나무 영양 상태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농장별 경쟁제도 도입도 생산량 증가에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경쟁 총화에서 우승의 자리는 문제 없다는 듯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이 오려 있습니다. 그전에와 달리 자기 담당 포진에서 누가 더 수확과도 높이며 누가 더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는가, 이게 경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확이 끝날 무렵 맛과 수분, 향을 평가하는 군중심사가 열립니다. 12월에 열리는 과수부문 경쟁총화 모임에서는 군중심사 결과와 생산량을 종합해 농장별 순위가 발표됩니다. 작년에 아쉽게 2위를 차지했던 강원도 고산 과수종합농장은 지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쉬는 날이건 명절날이건 이 과일나무 밑에 많은 고름을 묻었습니다. 이 과일나무 하나하나 이 과일이 바로 우리 땀방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선중앙TV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사과 품종이 500여 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은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식생활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점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철갑상어까지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평양의 만수교 고기 상점입니다.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기도 한 이곳은 평양 주민들이 즐겨 찾는다고 하는 대표적인 고기 유통센터입니다. 지난 8년간 우리 상점에서는 연 500여만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조를 유유히 헤엄치는 이 물고기, 바로 철갑상어입니다. 2009년 북한이 양식에 성공한 뒤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한 어종입니다. 회로 먹거나 찜으로 요리합니다. 손님이 수조에서 살 생선을 고르면 그 자리에서 건져 올려 살아있는 상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져가겠다고 하면 물고기를 이렇게 산채로 가져가게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좋다고 하시면서 손님들이 산물고기를 많이 사갈 수 있기 때문에 수조가 비지 않게 제때의 물고기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철갑상어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데요. 그럼에도 일반 노동자 월급을 감안하면 북한의 고위층들이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어나 송어, 이면수 등 다양한 어류 가공식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날 김양 의원님께서는 여기 물고기 통조림매들을 돌아보시면서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류뿐만 아니라 돼지, 오리, 닭 등 육류 통조림도 주부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남북의 창이 개편을 맞아 마련한 남북 공동문화유산 프로젝트 같이 함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대표무예 태권도 편인데요. 네,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지 올해로 20년을 맞으면서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남북 간 태권도 교류 그리고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하나의 태권도를 두고 남한 태권도, 또 북한 태권도로 나누어 부르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한 뿌리 두 갈래로 갈라진 남과 북의 태권도,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03회 IOC 총회. 당시 세계의 관심은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여부에 집중됐습니다. The decision to have taekwondo and triathlon in the Olympic Games in Sydney must be taken by the session of the IOC, who will meet tomorrow. 총회 마지막 날. 태권도는 IOC의 만장일치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IOC 위원들이 또 사마란시 위원장이 특히 이 태권도를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또 집행위원들도 IOC 위원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태권도는 시드니 올림픽이라는 세계 무대 정식 경기로 서게 됩니다. 국기 태권도의 메달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동안의 가까운 기량을 거침없이 발휘했는데요.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태권도를 국기로 삼고 있으면서도 단 한 명의 선수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WTF 경기 방식을 따라야 되거든요. 세계 태권도 연맹이라든지 국교에서 발행하는 국견 단증이 없으면 출전할 수가 없거든요. 전통무예에 뿌리를 둔 태권도는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체계화됐고 1980년대 들어서야 북한에 보급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태권도를 정립하고 그 기반을 다지는 데는
육군 소장 출신 최용희의 역할이 컸다고 전해지는데요. 최용희는 1966년 창설된 국제 태권도 연맹 ITF의 초대 총재를 맡아 태권도의 국제적인 보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권과의 갈등으로 1972년 캐나다로 망명했고 이듬해인 1973년 국내에서는 김운용의 주도로 새로운 국제 태권도 기구인 세계 태권도 연맹 WT가 출범합니다. 종주국 한국을 중심으로 WT가 세력을 확장해 나갈 무렵 최용희는 15명의 ITF 사범단을 이끌고 북한으로 건너가 태권도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WT 태권도를 주도하고 북한이 ITF 태권도를 주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후 수십 년간 다른 길을 걸어온 만큼 차이점도 생겨났는데요. WT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스포츠적인 측면이 강해졌다면 ITF 태권도는 실전 중심의 무도로서의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기본 동작 역시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먼저 WT 품새, 태극 1장의 동작입니다. 그리고 ITF의 천지틀 동작. 품새는 직선적이라면 틀은 상대적으로 위아래로 곡선적인 움직임이 더해져 있습니다. 앞차기 기본 동작에서도 차이점은 발견됩니다. 주로 발등으로 올려차는 WT에 비해 ITF는 발 앞축으로 꽂아차는 방식. 돌려차기 기술에서도 각도와 힘의 방향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착용하는 보호대도 다른데요. WT 태권도는 머리와 몸통에 보호대를 착용하는 반면 ITF 태권도는 가격을 하는 손과 발에 글러브를 착용하고 머리 보호대 대신 마우스피스만 사용합니다. WT가 발기술 위주로 공격을 펼치는 데 비해 ITF는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것도 주요 기술입니다. 이렇듯 같으면서도 달라 보이는 남북한의 태권도. 그러나 태권도가 한민족의 무도이며 뿌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데는 남과 북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태권도 뿌리는 하나입니다. 뿌리는 하나고. 최용희 총재의 태권도의 출발점은 대한태권도협회이고 또 한국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뿌리는 똑같습니다. 태권도 올림픽 등장 20년. 올림픽의 정신처럼 남북 태권도에도 화합과 평화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남북 공동 문화유산 프로젝트 같이 함께 태권도 편.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네, 국제 태권도 연맹 ITF 한국 선수단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시범 공연을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신한대학교 태권도 전공 서성원 교수님, ITF 대한민국협회 유승희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화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WT, 북한은 ITF 중심으로 서로 발전이 되면서 좀 차이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원래 태권도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국제 정서와 개인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두 개의 태권도로 나뉘었는데요. 두 단체 기술과 동작은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연자들이 세계 태권도 연맹 품새와 국제 태권도 연맹 틀을 하고 있는데요. 지면을 딛고 힘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서기, 딛기, 보법의 너비 등 이런 기본 동작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완급, 힘의 강약, 중심 이동, 호흡, 그리고 관절의 수축과 이완이 외형적으로 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 태권도 연맹 품새에는 없는 국제 태권도 연맹만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인 웨이브입니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다운업, 다운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품새에 있겠습니다. 네, 총장님, 그 앞차기는 WT와 ITF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발등으로 지금 올려차고 있는데 실제로 찰 때는 압축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턱을 올려찹니다. WT의 앞차기는. ITF 앞차 부수기 같은 경우에는 힘의 방향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허리를 밀어 넣어서 차는 발차기가 이제 앞차 부수기, ITF의 발차기입니다. 총장님, 지금 이건 어떤 자세인가요? 지금 이 자세는 이제 반대 돌려차기라고 해서 뒤꿈치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관자놀이를 후려차는 형식입니다. WT의 뒤후려차기랑 같은 동작인데요. 우선은 차는 부위가 ITF는 뒤꿈치를 향해서 상대방의 관자놀이를 차는 형식이고 WT의 반대 뒤후려차기는 발바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후려차는 형식입니다. 우선 차는 부위가 달라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발바닥으로 이제 후려차죠. 네. 좀 전에 ITF 반대 돌려차기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를 통해서 이제 얼굴에 가격을 하고 뒤후려차기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으로 이제 얼굴을 가격을 합니다. 네, 기본 자세부터 공격 기술까지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태권도를 계승하고 있는 남과 북이지만 통합과 화합의 노력은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남과 북은 그동안 태권도 화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2월 9일)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무대에는 남북 태권도 시범단이 함께 올랐는데요. 절도 있는 발차기와 고난도 격파까지 태권도가 남북 공동의 문화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게 됐습니다. It takes a lot of physical talent, strength, agility. So it was very entertaining. 남북한의 태권도 교류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속도가 붙었는데요. 2002년 서해교전으로 긴장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도 남북 태권도 시범단은 평양과 서울을 오갔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우리 기술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또 힘이 나고 보셨겠죠? 우리 미숙하지만 뭐 힘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2007년에는 북한 ITF 총재였던 장웅이 직접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민족이 분열되어 있는데 그것만도 가슴 아픈 일인데
스포츠 종목, 무술 종목까지 분열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잦은 교류와 만남은 한국 WT와 북한 ITF 간 의정서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체결된 의정서에는 상호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남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합동공연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첫 합동 무대는 2014년 러시아 사할린에서 진행된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이후 선수들은 2017년 우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마침내 남북은 태권도 통합을 위한 유네스코 공동등재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에 빠졌을 때도 유럽 합동 공연을 하며 함께 세계 무대를 누빈 남북 태권도.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닥치면서 태권도 교류의 길도 다시 막혔는데요. 북한 태권도 선수들의 도쿄올림픽 출전 논의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국기라는 공통 분모로 남북 교류의 최선봉에 선 태권도. 앞으로 더 잦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 된 태권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방금 영상 보셨는데요. 남과 북이 하나 된 모습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런 일이 가능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남한 WT와 북한 ITF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돼 왔습니까? 남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태권도 연맹과 북한이 주도하고 있는 ITF가 1982년에 처음으로 만나서 교류를 시작했거든요. 네. 지난해까지 교류가 잘 이루어져 왔는데 국내외 정서와 한반도 문제 때문에 올해는 지금 큰 교류가 없습니다. 네, 2018년도 당시에 태권도 통합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합의서 내용은 뭔지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남북 통합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자. 두 번째는 두 단체가 국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자. 세 번째는 해외에서 합동 시범 공연을 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남북이 힘을 합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태권도를 공동으로 등재시키자. 이런 네 가지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딱 한 가지만 이루어졌는데요. 지난해 유럽에서 로장과 제네바에서 남북 합동 공연을 이뤄진 이후에는 좀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유 총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 ITF와 국내 ITF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ITF와 국내 ITF 조직 자체가 현실적으로 서로 민간단체가 북한의 한 조직과 교류를 하는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가 됐을 때 저희가 만났을 때 가장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서로의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만약에 WT와 ITF, 우리나라의 태권도와 북한의 태권도가 실제로 통합이 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을까요? 서로 한쪽으로 쏠려서 항해하던 배가 수평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균형성을 갖추면서 그걸 바탕으로 전 세계에 좀 더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이 문화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더 세계에 정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태권도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려는 노력을 남북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충분히 등재될 만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연행되고 있고 두 번째 세대 간에 걸쳐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문화 사회적 그런 통합의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공동 등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서 교수님 이렇게 태권도 통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태권도는 아리랑, 한글, 김치와 함께
남북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결의의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태권도는 단순히 무술, 무예, 스포츠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남북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남북 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한반도 평화 증진에 태권도가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남북 태권도 교류와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남북의 공동 문화유산 태권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성원 교수님, 유승희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남북의 태권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태권도 영상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